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화려한 수입차 매장.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는 늦여름의 햇살 아래 반짝이는 최고급 외제차들 사이로 낡은 옷차림의 노부부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손님, 저희 매장은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요. 젊은 여직원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노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히는 작은 눈물을 본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의 오만함이 어떤 뜻밖의 결과를 불러올지. 서울의 고급 주택가의 단독주택 앞에 낡은 국산 중형차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75살의 김영자 여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파란 하늘이 독일에서 보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녀의 옆에서 78살의 박종석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오늘따라 왜 이리 긴장되나요?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60년대 말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병원 앞 주차장에서 보던 벤츠를 한 번이라도 타보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꿈이었죠. 당신이 광부로 일하면서도 나를 위해 힘냈던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그래도 그땐 벤츠 한 번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박종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독일 에센 탄광에서 일하던 시절 매일같이 땀과 석탄가루로 범벅이 되어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수백 미터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내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앞을 지날 때면 당신이 벤츠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 언젠가는 꼭 당신을 그 차에 태워주겠다고. 김영자는 남편의 말에 살짝 붉어진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때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던 그 순간들이 운명이 되었죠. 결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든 박종석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 김영자는 늘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IMF 때 모두가 망한다고 말렸잖아요. 그때 당신이 회사 인수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환점이 되었죠. 박종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에도 사치 한번 부리지 않고 곁을 지켜준 아내가 고마웠어요. 여보, 이제는 우리도 벤츠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난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걸 알기에 그냥 한 번만 타보고 싶어요. 김영자의 말에 박종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사치를 부리지 않았던 아내였어요. 독일에서부터 품어온 작은 소망조차 이제야 꺼내놓는 아내를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은 꼭 당신 소원을 이뤄줄 거야. 두 사람은 벤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날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만날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매장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차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쇼룸 안에는 최신형 벤츠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곳곳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낡은 옷차림의 노부부를 본 직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지 않았죠. 그저 시선만 따갑게 쏟아질 뿐이었어요. 김영자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50년 전 독일 병원 앞에서 벤츠를 바라보던 그 설렘은 어느새 작은 위축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 차에 대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영자가 최고급 모델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은 한숨을 살짝 내쉬며 대답했어요. 손님, 저 차는 가격이 좀 있는데 저쪽에 있는 모델은 어떠세요? 좀 더 가격대가 적당할 것 같은데. 직원의 말에 김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종석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50년 전 독일에서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 다시 아내를 덮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저 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서요. 저기 오신 손님부터 응대해야 할 것 같네요. 직원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노부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시승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변한 직원의 태도에 김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독일에서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다시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그만 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종석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50년 전 아내의 그 서러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젊은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잠시만. 지점장님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그제야 이 노부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지점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라. 김철수 지점장이 아직도 이 지점 맞나요? 박종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노인이 지점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죠. 네, 맞습니다만. 그럼 제 이름을 전해주세요. 대형건설 회장 박종석이라고.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노부부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아까 그 젊은 여직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김철수 지점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박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지점장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국산차 영업사원이었을 때 박종석을 만났고 그때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 진심은 통한다는 그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노부부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어요. 특히 처음 노부부를 응대했던 젊은 여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신임 영업사원이었던 그가 국산차 매장에서 처음 박종석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철없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실적에만 눈이 멀어 진심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김영자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가요. 하지만 박종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은 꼭 당신 소원을 이루고 가야지요. 김 지점장, 저 차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은 곧바로 최고급 모델로 안내했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김 지점장, 이 직원이 언제부터 이랬지요?
석 달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제 배울 때겠네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걸. 박종석의 말에 여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점장이 직원 해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박종석은 이를 만류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요. 이 직원을 국산차 매장으로 보내주시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김영자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독일 탄광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로 힘들게 일하던 청년이 이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한 번도 변함이 없네요. 늘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김철수 지점장은 여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판매하는 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고객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박종석은 천천히 차량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 전 독일에서 아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바로 그 차였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 그 설렘만큼은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지점장, 이 차로 계약하지요. 우리 마누라가 50년을 기다린 꿈이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노부부를 대했고 김철수 지점장은 직접 차량 설명을 해주었어요. 실은 이 차를 선물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독일에서부터 꿈꿔온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박종석의 말에 김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의 꿈은 뒤로 한 채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독일에서 처음 뵈었을 때 회장님께서는 늘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셨죠. 김철수 지점장의 말에 박종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 얘기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때 멀리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매장 입구에 서 있던 중년 신사였습니다. 현재 국산차 브랜드의 영업본부장으로 있는 정민수 상무였어요. 그도 젊은 시절 박종석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상무도 여기서 만나네. 다들 잘 되어 있는 걸 보니 나도 기쁘구만. 이렇게 한 명, 두 명 박종석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박종석에게서 배운 진심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김영자의 말에 박종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이제 매장은 마치 작은 동창회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종석의 제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 직원들은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어요. 앞으로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고객에게 전하는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꿈이고 희망이며 인생의 이야기라는 걸. 한 달 후 차량 인수를 위해 다시 찾은 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물론 매장의 분위기까지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모든 고객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사모님.
김철수 지점장은 노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때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노부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었어요. 이제는 국산차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다짐해요. 오늘 만날 고객님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자고. 여직원의 눈빛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만을 보는 차가운 시선이 아닌 진심을 담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어제는 처음 차를 사러 오신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위해 차를 고르시는데 예전에 제였다면 그저 가격대만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더니 그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김영자는 그런 여직원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자, 이제 차량을 인수하러 가볼까요? 새하얀 벤츠가 전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독일에서 그토록 동경하던 바로 그 차였어요. 김영자는 차에 다가가며 떨리는 손으로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요? 박종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된 거요. 50년이 걸렸지만 지점장은 차량 키를 정중하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차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고급차가 아닌 한 부부의 50년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죠. 김영자는 운전석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매일 아침 동경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타보다니. 박종석은 조수석에 앉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도 태우고 다니면 좋겠소. 할머니가 독일에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도 들려주고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나와 노부부의 출발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두가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은 오늘 하나의 귀중한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차를 몰고 나온 노부부는 처음으로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에 들러 잠시 차를 세우고 강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런 게 행복이란 걸까요? 당신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이. 김영자의 말에 박종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고단했던 시절, 서로에게 기대어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독일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당신은 늘 벤츠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땐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그저 잠깐 그 차들을 보는 게 위안이 됐어요. 둘은 잠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청년과 병원에서 일하던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는지 새삼 신기하기만 했어요. 당신이 처음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온몸이 석탄가루 묻은 채로. 그때는 정말 무모했죠.
하지만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탄가루 묻은 옷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순간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던 애센의 거리, 결혼을 결심하던 그 순간까지. 여보, 우리 손주들한테도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참 많네요. 그때였습니다. 박종석의 전화가 울렸어요. 국산차 매장에서 근무하게 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차 한 대를 판매했어요. 고객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처음엔 그저 차를 판매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꿈을 함께 나누는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박종석은 전화를 끊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또 다른 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김영자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둘은 다시 차를 몰아 시내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살던 곳이죠?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독일에서 모아온 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두 사람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작은 골목을 지나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선명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매일 아침 희망을 갖고 출근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김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했던 만큼 더 값진 지금의 행복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때 우리가 꿈꾸던 것처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은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국산차 매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매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신 박종석 회장님과 김영자 여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행사장 앞에 선 여직원은 더 이상 1년 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장의 시니어 영업사원이 되어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죠. 하지만 그날의 교훈으로 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다짐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자고, 그분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자고, 그동안 저희 매장을 통해 차를 구입하신 모든 고객님들의 사연을 이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는 박종석 회장님과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직원이 든 책에는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라는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차를 사러 오신 분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신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은퇴 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녀의 결혼을 위해,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박종석과 김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처음 중고차를 사러 왔을 때 소장님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형편이 어려워 비싼 차는 엄두도 못 냈는데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차를 추천해 주셨죠. 한 젊은이가 일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가게도 자리를 잡아 새 차를 구입하러 왔어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박종석 회장님께서 기부해 주신 기금으로 진심 장학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학금은 자동차 영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니까요. 김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전 독일에서 벤츠를 동경하던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여보,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 몰랐네요. 그래요. 당신의 소박한 꿈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이야.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어요. 제가 벤츠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고 박종석과 김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차 키를 건넸어요. 오늘 하루 편하게 타고 다니세요. 꿈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박종석 회장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0년대 말 독일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소박한 꿈이 반세기가 지나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작은 친절이, 때로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젊은 직원은 이제 진심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그녀의 변화는 또 다른 이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겉모습 때문에 오해를 받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